네, 오늘 낭독할 책은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미 읽어보았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라라고 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또 다시 한번 추천을 했던 책입니다. 이렇게 개정 20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으로 설득의 심리학이 21세기 북스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꽤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득의 심리학을 읽었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이 책을 깊이 있게 또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버트 치알딘이 유명합니다. 이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마케팅학과 명예교수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았는데요. 이 박사는 설득의 과학을 연구하는데 전생애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저서는 총 7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요. 또 4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또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파트 1 설득의 무기, 파트 2 상호성 원칙, 파트 3 호감 원칙, 파트 4 사회적 증거 원칙, 파트 5 권위 원칙, 파트 6 희소성 원칙, 파트 7 일관성 원칙, 파트 8 연대감 원칙, 파트 9 순식간에 설득하라. 이렇게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파트 4 사회적 증거 원칙입니다. 이 부분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보통은 서로를 모방한다. 에리 고퍼. 몇 년 전 중국 베이징의 한 레스토랑 매니저는 연구자들과 더불어 비용은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몇몇 메뉴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들은 음식값을 내리거나 값비싼 재료를 더하거나 노련한 요리사를 고용하거나 비싼 비용으로 컨설턴트에게 의뢰해 그럴듯한 음식 설명을 메뉴에 더하지 않으면서도 음식을 더 많이 파는 방법이 없을까 알고 싶어 했다. 결국 이들은 메뉴에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전에도 본점의 특별 음식이나 오늘 셰프 추천 음식과 같은 꼬리표를 이용하여 재미를 본 적은 있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과 같은 꼬리표는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꼬리표를 붙인 음식의 판매가 13에서 20% 증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음식들은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더 인기를 끌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윤리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큰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런던의 한 펍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 펍은 그 주에 가장 인기 있는 맥주가 흑맥주라고 적어놓은 간판을 가게 안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흑맥주 판매는 당장 2배로 늘었다. 누른이 작동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다른 소매업자들이 왜 유사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지 궁금해진다.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요구르트 상점에서 고객들은 토핑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토핑은 초콜릿, 코코넛, 쿠키 조각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매니저라면 그달에 가장 많이 판매된 토핑이나 토핑 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그 제품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토핑을 주문하지 않거나 토핑 하나만을 주문하는 고객이라면 토핑의 인기 정보를 보고 훨씬 더 많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예를 들어 많은 맥도날드 매장에는 맥플러리 디저트가 있다. 주문하는 고객에게 디저트는 어떤 걸로 하실까요? 맥플러리가 제일 많이 팔려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이자 맥플러리 판매가 55% 증가했다. 그리고 맥플러리를 주문한 고객에게 맥플러리 토핑 중에서는 이 맛이 가장 많이 선택되죠 라고 하자 추가로 토핑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48% 증가했다. 사례 4-1 인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모든 기업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러나 미디어 업계의 거인 넷플릭스는 스스로 축적한 자료를 통해 그 방법을 알아내어 즉시 실천에 옮겼다. 테크놀로지와 연예 담당 기자 니콜 라포트에 의하면 넷플릭스는 오랫동안 시청시간과 시청률 등을 밝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고주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숫자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느닷없이 정책이 바뀌면서 작품에 관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었다. 라포트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넷플릭스는 마치 중무장한 전함을 얼떨결에 지휘하게 된 주정뱅이 선원처럼
어떤 작품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트리밍 해보았는지 줄줄 읊어내며 영업 비밀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왜 그랬을까? 그 즈음 기업의 중역들은 인기가 인기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최고 제품 책임자 그렉 피터스는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지 알게 된 회원들이 그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내부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회사의 다른 임원진도 결과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컨텐츠 부서장 테드 서랜드로스는 앞으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시청하고 있는지 앞장서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장이자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 선언을 확인하면서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자료 공개를 시작한 셈입니다. 분기별로 자료를 잘 정리해서 활용할 작정입니다. 저자의 한마디. 넷플릭스 임원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넷플릭스는 탄탄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에서도 서랜드로스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인기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우리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공개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밝히지 않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는 물론 회원들의 신중한 선택과 만족감, 더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넷플릭스는 깨달은 것이다. 인기가 높을수록 더 인기가 높아진다. 인기가 왜 그리 효과적인지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강력한 설득 무기인 사회적 증거 원칙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삼는다. 특히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결정해야 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어떤 제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안달이다. 굳이 그 제품이 훌륭하다고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보는 경향은 대체로 유익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증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하는 행동은 늘 올바른 경우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증거 원칙이 보여주는 이런 특징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여느 설득의 무기들처럼 사회적 증거 원칙도 행동 방식을 결정할 때 편리한 지름길로 이용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지름길에는 그런 성향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교활한 사람들이 매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을 낭독을 해봤습니다. 20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으로 나온 책이고요. 이 심리학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또 이제 설득은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 이 설득의 심리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책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었습니다.